광활한 땅 아프리카.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유난히 뚜렷하게 보이는 국경선. 근데 뭔가 이상하다. 뭐 이렇게 질서정연하지? 뭐? 국경선을 자대고 잘랐다고? 안녕하세요. 와이즈맨 다니엘입니다. 국제뉴스 보다 보면 심상치 않게 등장하는 아프리카 분쟁 뉴스. 아니, 왜들 그렇게 싸우는 거야?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다 지도랑 상관이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 지도를 보면 다른 대륙과 달리 유난히 반듯반듯합니다. 보통 국경선이 울퉁불퉁하잖아요. 이게 산맥과 같은 자연 환경 때문에 문화와 언어가 달라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하지만 아프리카 대륙은 진짜 자를 대고 재단해서 나라를 구분했기 때문에 국경선이 직선인 곳이 많다는 것. 때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데이비드 리빙스턴. 리빙스턴은 원래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선교사였지만 아프리카 탐험가로 명성을 날립니다. 애초에 19세기까지 아프리카 대륙 해안은 접근이 가능했지만 사하라 사막 때문에 내륙 탐험은 엄두도 안 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리빙스턴은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1853년 유럽에서 만키로를 항해해 희망봉을 찍고 아프리카 내륙으로 입성합니다. 이후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해 그는 많은 인기를 끌었죠. 그러나 1871년 갑자기 리빙스턴이 죽었다는 소문이 유럽 전역에 퍼집니다. 그러자 뉴욕 헤럴드 기자 스탠리가 그를 찾으러 아프리카 내륙으로 들어와요. 그리고는 극적으로 리빙스턴을 찾아내는데요. 한 마을에서 노쇠하게 식량을 구걸하는 그를 보고 스탠리는 저기 리빙스턴 박사님 되십니까? 라는 말을 건넸고 이는 후대 세계 탐험사의 길이 남는 문장이 됩니다. 이후 아프리카에 관심 많던 벨기에 왕 레오폴드 2세는 스탠리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아프리카의 나라 중 하나를 자신의 식민지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식민지가 된 나라가 지금의 콩고 민주공화국. 그런데 이때 프랑스, 영국이 가만히 있을 소냐? 프랑스는 해군을 보내 콩고강 일부를 점령하고 영국은 포르투갈을 꼬드겨 콩고와의 자유교역권을 따냅니다. 강대국 영국이 갑자기 콩고에 문독을 들이자 마음이 급해진 프랑스와 벨기에는 유럽 열강들을 모으죠. 1884년 11월 아프리카를 어떻게 하면 잘 나눠 먹을까 논의하기 위해 베를린에서 14개 국가가 모여 회의를 하게 됩니다. 열강이 모여 이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 무엇이냐? 바로 아프리카는 주인이 없는 땅이다. 그러나 이건 유럽 열강의 착각이자 오만. 당시 아프리카 대륙의 80%는 자치가 이미 이뤄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특성과 부족 간의 갈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임의대로 국경을 그어버렸죠. 지금까지 아프리카 대륙에서 분쟁이 잦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럽은 산업화 때문에 원재료에 대한 수요가 많았어요. 자본가들은 상품을 점점 많이 찍어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값싸게 만들지? 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때 발견된 곳이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그야말로 유럽인들이 환장하는 원재료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아.
아프리카 코끼리 상아로는 피아노, 의치 등을 만들 수 있었어요. 상아 다음에는 고무, 각종 기계 충격 흡수제에 쓸 뿐더러 자전거와 자동차 수요가 많아지자 고무 수요도 덩달아 높아졌어요. 아프리카 원주민을 이용해 고무를 채취했는데 정해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원주민의 손발을 자르기도 했죠. 이때 학살된 원주민 수를 10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제국주의가 남긴 손발을 자르는 악습은 현재까지도 원주민들이 답습해 부족 간의 분쟁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원재료에 이어 인력도 약탈해갑니다. 17세기 아프리카 노예 시장이 유행하게 된 데에는 사실 아메리카 대륙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럽인들이 들여온 질병 때문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수가 급감하자 아프리카 대륙에서 인력을 끌어다오죠. 17에서 19세기 동안 1000만 명이 넘는 노예가 잡혀왔습니다. 하도 학살과 인구 유출이 많아 1850년까지 인구가 정체됐다고 하죠. 1차, 2차 세계대전 때는 유럽이 아프리카에게 자치권을 준다고 살살 꼬셔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이해관계도 없는 전쟁에 참전해 피 흘려야 했어요. 유럽의 땅 따먹기가 얼마나 막무가내로 이뤄졌는지 세네갈과 감비아를 예로 설명해 볼게요. 세네갈 땅덩어리 안에 강을 중심으로 생긴 나라가 감비아. 프랑스가 아프리카 대륙의 왼쪽을 점령하면서 세네갈도 프랑스령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영국이 이미 강가를 따라 감비아 지역의 깃발을 꽂고 있었어요. 그래, 그럼 그 지역만 빼고 나라를 만들지 뭐 라고 해서 프랑스가 세네갈을 만들게 됐고 영국이 점령한 지역을 감비아로 정하면서 두 나라로 나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 없는 유럽의 땅 따먹기를 바로 잡고자 아프리카도 시도를 하긴 했어요. 1960년대에 들어서자 아프리카 국가들도 하나 둘 독립을 합니다. 1960년 한 해에만 무려 55개국이 건국을 하죠. 이때 국경선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생겨요. 의견이 둘로 갈리는데 국경선을 다시 정하자! 라는 카사블랑카 그룹과 아니다! 다시 정할 필요 없다! 라는 몰로비아 그룹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논쟁하죠. 그러나 1963년 창설한 아프리카 통일기구는 국경선을 다시 나눈다면 전쟁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기존의 국경선을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현재 아프리카 국경선은 베를린 회의에서 나눈 국경선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됐죠. 하지만 아프리카 통일기구의 바람처럼 전쟁이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오랫동안 교류 없던 부족끼리 한 나라가 되고 생이별하게 됐으니 분쟁은 빈번히 일어납니다. 예로 콩고 땅에만 200개가 넘는 부족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크고 작은 내전이 일어나다가 아프리카판 세계대전으로 이어집니다. 루안다의 내전이 콩고로 번졌고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0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죠.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은 구리, 다이아몬드, 코발트 등 자연의 보고이지만 오래된 내전과 분쟁으로 중앙 권력의 힘이 약해 경제 성장이 어려웠고 결국 최빈국이 즐비한 대륙으로 남게 됩니다. 영국 학자 기칭, 그는 아프리카 연구에만 30년을 몰두했으나 완주하지 못하고 그만뒀다고 해요. 그 이유는 아프리카 연구가 너무나 우울했기 때문. 연구 한 30년 동안 아프리카의 경제와 정치 발전은 보이지 않았고 유럽의 착취로 남은 상흔은 너무나 깊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서구 열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희망의 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